조국 후보자는 늘 그런 식으로 해요. 늘 변명이 준비돼 있어요. 자기 책임이 없고 자기 탓이 없고 누군가 비판하면 아내가 있다. 그 비판을 누가 딴 사람이 했다. 그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인 거잖아요. 소장님, 네. 조국 대표가 네. 사퇴하겠다고. 조국 대표 이제 평론하면 부관 참신데.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지 말고. 네.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책임져야 됩니까? 정청래 대표 책임질 의사가 없는 것 같던데. 그 승리를 안겨준 국민들한테 고마운데 서울시장 뺏긴 건 살짝 좀 아쉽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 비판을 많이 하는 입장인 거 사람들이 아실 겁니다. 네. 근데 지도를 딱 펼쳐놓고 봤을 때 민주당 패배한 거 아닙니다. 이겼거든요. 근데 어느 지역 상징적인 지역에 뭐 졌으니까 이건 사실 내용적으로 진 거야 이런 해석이 다 달라질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당대표 물러나라고 하면 해석 투쟁을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지지하는 어떤 당대표가 만약에 됐다, 그렇게 지금 비판하는 분들이 지지하는 당대표가 됐을 때도 또 그런 논쟁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지하지 않는 지도부나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들한테도 기준을 정확하게 해줘야 당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비난하거나 싫어하실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기준을 세워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우리 민주당이 패배한 건 아니다,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호남 지역에서 실제로 이현택 후보가 졌거나 뭐 이를테면은 서울을 포함해서 뭐 두어 개 더 날아가서 숫자적으로도 우리가 명백하게 졌거나 이러면 이제 날아가고 비대위 체제가 너무 당연한 수순인데 사실 아니거든요. 부산도 이겼고 울산도 이겼거든요. 물론 그게 정청래 대표 얼굴로 치는 건 아닙니다만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지금 지도부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시 패배에 따른 책임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든 정치적으로든 뭐 물어야 된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자의 당원들의 해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해석들은 두 달 뒤에 평가가 되는 거죠. 이게 좋아.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숫자적으로 지도 펴놨을 때 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역 진 거 당대표 책임이야.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당원들이 많으면 당원 주권주의니까 8월 달에 심판받는 거고, 그 정도는 아니야. 이거 뭐 졌는 거는 뭐 후보 탓이 더 커. 당대표한테 책임 물을 거 아니야. 그러면 심판 안 받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인들 자기들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당원들의 집단지성에 맡기는 게 민주주의 안정성을 좀 덜 해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락을 깐 게 저도 정청래 대표 비판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비판하는 상대한테도 공정하게 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큰 채널에서 당의 미래를 위해서 치열하게 다툼을 하거나 그게 논쟁이 될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분열을 조장한다거나 혹은 우리랑 결이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뭐 간첩이라든지 세력이라든지 이렇게 호도하고 네거티브하고 마타도어하는 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적할 부분들은 지적을 하되 이건 바꿔야 돼, 이 부분은 당신이 책임져야 돼 라고 묻는 과정에서 얘 우리랑 결이 다르네, 다른 얘기하고 있네, 조국을 못 받아들여? 라는 그 어떤 명분을 쌓아서 얘네는 뉴 이재명이야, 뭐 뉴박 세력이야 라면서 다른 어떤 분열 조장의 축으로 간주하고 얘기하는 거는 완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채널들은. 그러니까 벌써 자,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평택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평택 조국 대표 뭐 본인 말씀인데 뭐 부산은 뭐 민주당 내에서 견제가 있었고 그래서 뭐 평택을 선택을 했다는 취지로 설명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에 송영길 대표께서 MBC 죄송합니다. 저희 고발뉴스랑 인터뷰 과정에서 사실 민주당 지도부와 모종의 내락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해될 만한 발언들을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요.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좀 아니, 근데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제 그러면 민주당에서 평택 나가라고 했다는 건가요? 나가지 말라고는 안 했다는 거지 최소한. 아니 근데 그 해석을 제가 최대한 선의로 들어주면 이런 거던데 조국 후보 본인이 워낙 이미지가 안 좋아서 부산에 출마하면
부울경 대구 경북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한테도 다 타격을 입는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그게 뭐야? 그게 뭡니까 그러면 본인이 이미지가 안 좋다는 걸 본인이 수용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럼 평택에 오면은 그거는 뭐 그 이미지가 상쇄가 되나요? 제가 네. 궁금한 게 그런 지점이거든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평택에서 그 캠페인 전개하는 방식 비판 많이 했잖아요. 그 자꾸 본인이 민주당스럽다, 민주당에 더 가까운 후보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울경에 명백하게 이미지가 안 좋은 본인이 그러면 민주당 원으로서 민주당 원처럼 참칭해서 평택에서 선거를 치르면 그거는 부울경 영남 선거에 도움이 되나요? 이상한 말 같아요. 너무 모순적인 말이고 조국 후보자는 늘 그런 식으로 해요. 늘 변명이 준비돼 있어요. 하나도 자기 책임이 없고 자기 탓이 없고 자기는 멋있는 어떤 동상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누군가 비판하면 그거는 뭐 아내가 했다. 그거 비판하면 누가 딴 사람이 했다. 그건 법원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민주당이랑 그렇게 사이좋게 연합을 모색하는 식의 캠페인 벌이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부산 가지 말아 해서 안 갔다는 게 수용이 저는 안 됩니다. 실제로 전라도에서는 실제 지자체장 선거에 투입을 했잖아요. 뭐 네. 두석 네. 뭐 두 개밖에 못 건지긴 했지만 신한군수가 당선됐죠. 네. 조국혁신당에서 낸 후보가. 지난번 담양은 떨어지고 대신에 두 개가 됐는데 그 전라도에서는 민주당이랑 경쟁했잖아요. 네. 비례의석도 많이 그래놓고 가져갔던데. 평택에서는 내가 또 민주당 더 진짜 민주당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 막 어긋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계속 그리고 하나 바로 잡고 싶은 게 네. 이미 조국혁신당과 조국 후보 입에서 뱉어놓은 말들이 있어요. 음흠. 그런데 그걸 포장하려는 건지 수습하려는 건지 몇몇 스피커들이 서로 다투는 중에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면서 맞아요. 어부지리로 유이동이 된 거다라고 결론을 짓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완전 사실이 아니에요.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가 네거티브에 참전하지 않았어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때리고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없다고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결과를 양쪽이 싸우는데 지쳐 나가 떨어져가지고 유이동 후보가 어부질이 당선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쉴드를 하고 싶어도 그렇지. 양비론 안 경찰서에 돼요. 제일 많은 게 쌍피예요, 쌍피. 분명히 혼자 맞았는데 다 쌍피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 평택에서 보여주셨던 그 난장판을 부산에서 보여줬으면 진짜 우리 후보들 다 쓸려 나갔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평택에서의 그 난투극, 일방적인 좀 폭행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실제 평택에서의 어떤 그런 민주당을 사실 공격한 상황이 발생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도 평택은 물론이고 경기에서 동력을 10분 발휘를 못했고, 또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옛날처럼 우리가 뭐 산맥을 못 넘는 시대도 아니고 SNS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평택 일을 부울경 분들도 다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민주당의 동력, 기세로 싸우는 선거판에서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음.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중앙에서 생기는 뭐 꼴불견 혹은 악재 이런 것들은 영남에 바로 한 방 한 방 피부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 그냥 제일 연약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전방이지 않습니까? 그냥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타격받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저는 뭐 말씀하실 것도 없고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지금 60%를 넘어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가지고 사실 이번에 선거를 치렀어야 되는데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이재명이 실종되는 그런 양상을 봤단 말이죠. 그리고 가장 큰 민주진영의 스피커라고 하는 뉴스공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재명과 이재명의 참모들을 돌려가면서 실제로 이재명이 많이 지워지는 걸 좀 이 선거 과정에서 목격을 했단 말이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을 지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고 조국혁신당은 평택 조국 후보의 공보물에 이재명과의 사진을 넣었고 이재명을 살렸고 거기서는 또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지도부의 책임이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 짓자면 이재명이라고 하는 있다는 메시지 자체가 흐려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 서로가 그 외피만 가지고 실제 이재명의 확장성이라는 부분에서는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주장하려면 할 수 있어요. 이재명 모두의 대통령이야. 그래서 모두가 공유할 거야. 그러면 알았다 이거예요. 그럼 민주당도 모두의 민주당이 되었어야죠. 그걸 품으려면.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가는 상황인데 왜 그 민주당은 내 거, 우리 개파, 뭐 도와주는 사람은 도와주고 아닌 사람은 배척하고 이런 분위기로 왜 이렇게 결 다르게 가냐 이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마 자체 평가도 물론 하시겠지만 이 모든 선거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미 평가를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SNS에 오늘도 뭐 넘쳐나던데 실제로 단일화가 안 돼서 졌다. 이런 그 기적의 메시지가 논리죠, 엄청나게 많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평택에서 시작된 조국과의 그 경쟁, 그 논쟁, 싸움이 전체적인 SNS를 다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방송에서도 조국과 평택 얘기를 주로 다룰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전국적인 어떤 이재명 선거를 못 치르고 사실상 조국의 네거티브 선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다 조국 얘기만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일부 상당히 또 조국 얘기를 했어야만 하고 선거판에 남은 게 조국 이야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 정원호도 들어가야 되고 그 자리에 이를테면 뭐 김부겸이 더 들어가야 되고 하정우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조국과 얻어 터지는 민주당 후보 저 유명남밖에 없는 거야. 하원기 소장님이 계속 몇 년째 크게 융단 폭격 맞고 있지만 소신 발언하시는 것처럼 용기 얻어서 고발뉴스에서 정말 속마음 한번 제대로 터놓고 말씀드리자면 합당 안에서 졌어. 근거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이미 선거 결과로 보세요. 부산의 전재수 후보 빼고 졌어요.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김경수 지사 졌고 김경수 지사 졌어요. 서울시장 졌어요. 대구는 좀 결이 달라요. 거기에는 아마 여러 가지 다른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정말 승부 눈물나게 감동적으로 치르고 결과도 다 우리가 보고 받아들였어요. 문제는 이 진 곳들을 한번 살펴보시라 이 말이에요.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이재명과 닮았어. 이재명의 기조대로 갈 것 같아. 그래,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야. 옛날에 구태한 고인물이 아니야. 이렇게 평가받는 분들은 다 됐어요. 울산이 울산 대표적이죠. 보십시오. 예. 그리고 충북도 보세요. 충북도 다 어디에서 넘어온 건 유이재명인지 다 상관없어요. 따지고 보면, 네. 실용과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어떻게 정책을 놓고 기조로 달려갈 건지 평가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떨어진 분들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무슨 합당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까? 합당에서 더 크게 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결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전제를 해놓고 그 단일화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저는 관여한 선거들이 다 졌기 때문에 여기서 선거가 전쟁을 기호화해 놓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옛날 같으면 칼싸움 하는 거죠. 옛날에는 집권할 수 있는 수단이 무력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세습 음. 말고는 혁명하거나 전쟁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피해가 극심하니 문명화되면서 민주주의라는 게 생긴 거고 민주주의는 그래서 혁명 방지 시스템이고 내전 방지 시스템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쟁 선거에서 졌다는 거는 패잔병이란 얘기예요. 우리 당은 이겼지만 저는 이제 패잔병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자분들이 뭘 잘 보셔야 되냐면 지고 나서 그 사람 반응을 잘 보셔야 돼요. 몇몇 유튜버들은 바로 남 탓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잘했는데 누가 뭘 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왜냐면 헛헛하니까. 지지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분들도 마찬가지인데 헛헛하니까 자꾸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전쟁 졌으면 성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당대표 아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선거 패배한 지역의 참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남 탓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맞아. 그 단일화는 못해요. 그거는 환상인 거예요. 비스티 보이즈 혹시 영화 보셨어요? 비스티 보이즈 영화 보면 하정우 씨가 여자친구를 때립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해요. 조국혁신당이 처음에 연대 통합 입으로는 말하는데 주먹으로 민주당을 치는데 어떻게 그게 연애가 됩니까? 합당은 안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패인은 뭐냐? 이동을 너무 무시한 거죠. 그리고
평택을 주민들의 입장을 너무 간과한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김용남 후보자만 중요한 거야. 저도 이 방송에서도 그랬고 그 유이동이라는 사람은 내란 정당에서 낸 후보니까 평택 시민들이 찍을 리가 없어. 연수가 될 리가 없어라고 오판한 거죠. 그렇죠. 근데 막상 그 유권자들은 아 니네들 그렇게 싸우는 거 다 싫어. 우리 유이동 찍을 수 있어. 한 거잖아요. 의외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호감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유이동이라는 사람이 유승민 계고 사실은 보수에서는 양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뭘 성찰해야 되냐면 아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주류였다고 우리가 보수보다 언제부터 우위였다고 버젓이 보수 후보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 중에 한 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끼리 검증하고 치고받고 조국 후보자도 유이동에 대한 검증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김용남 후보한테 하는 만큼 안 했거든요. 김용남 후보는 네거티브 안 한다 선언했기 때문에 그거 방어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김용남에 대한 네거티브가 급해도 네. 자기가 얘기했잖아 국힘 제로라고. 그러면 김 재건시켰잖아요 지금. 최소한 그러면 김용남한테 한 거 절반 정도는 국힘 제로에 썼어야지. 오죽하면 답답해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윤석열도 수면 위로 올려서 만들어 놓고 이제 국민의힘 후보까지 당선시켜 놓고 조국 혁신당이 하는 건 보수를 살리는 보수의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역할인가? 요 얘기를 하겠어요. 이거는 다른 데이터 없이 지금까지 선거 과정을 쭉 보면서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유권자들이. 그걸 아프게 받아들이셔야죠. 그리고 지선백서든 뭐 어떤 뭐 근거들을 놓고 제발 제대로 평가를 하고 다음번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6.3 선거는 끝났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대구로 넘어가기 전에 향후 그러면 조국 혁신당 그 앞날이 어떻게 될 건지. 끝났죠. 끝났잖아요. 조국 혁신당은 물론 뭐 제가 내부 사정을 그렇게 잘 알지 일단 못해요. 조국 대표는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네. 탈당이요? 사퇴를. 네, 그러니까 사퇴를 근데 선언했-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되면 조국 하면 누가 다른 사람이 또 비대위원장 한다고? 그러니까 보통 그 지도부가 해체되면 아까 농담으로 한 말인데. 비대위가 되잖아요. 네. 아니 거긴 어쨌든 조국 사당이잖아요. 원툴 정당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선거에서 패했기 때문에 당의 존립이 어렵다고 본인들도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문제 아닌가 싶어요. 나머지 12분들은 이제 내년 총선까지 아니 극자 도생. 아니 처음에는 자기들이 민주당 이중대 아니다 자강한다 했잖아요. 근데 자강 노선에서 한 명 배지 달게 하려고 그걸 버려버렸잖아요. 민주당이랑 하나가 되는데 올인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더 진짜 민주당. 근데 그거 실패했잖아요. 존재의의가 없죠. 그러니까 이중대가 아니라는 게 자기가 일중대라는 얘기인지는 제가 몰랐어요. 내가 일중대고 민주당이 이중대 그런 얘기인지 우리가 더 일중대야. 네, 우리가 더 일중대야 이런 얘기인지 몰랐는데 음부중대야 우리가. 그러니까 쇄빙선이라는 건 그 역할이 있잖아요. 음. 그 쇄빙선 역할 다 했으면 이제 그냥 해체인 거죠 사실. 근데 자강할 어떤 명분이나 어젠더를 찾지를 못하니까 이제 내가 더 민주당이다 이렇게 된 건데 그거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 존재의의가 없죠. 지휘센터, 지휘본부 역할을 했던 뉴스공장 보니까 정청래 또 살짝 손절하는 분위기. 조국은 이제 끝났고. 당대표급이 되려면요. 네. 어떻게 선거를 치르는지 정석을 송영길 대표하고 김부겸 후보가 보여줬어요. 음. 내 지역구도 있지만 내 지역구에서 힘을 받아서 다른 그렇지. 좀 어려운 소외받는 후보들에게 가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유권자들의 표를 모아주는 것. 근데 조국 후보 지금 가서 2등도 아니고 3등 했어요. 당대표예요. 다른 지역 많이 돌봤나요? 그 얘기 못 들었어요. 그러면 오히려 다른 지역 선수들 다 차출시켰지 않습니까? 평택으로. 이렇게까지 바닥을 보이면서 온 배지 달고 있는 의원들이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입에 담지 못할 사채업자 얘기부터 폐륜적인 말을 매일매일 아침 회의 때부터 생방 중에 라이브로 틀어가면서 한 이 결과가 고작 3등 하려고 그런 거니? 아유, 라는 비난은 피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 거기는 이미 평가가 끝난 거죠. 잘못한 거죠. 근데 막상 패배해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게 저희가 정도로 한번 해보자고 한 거거든요. 16명의 광역단체 후보 중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안 나간 사람이 유일하게 딱 한 명인데 그게 무겸이에요. 진짜 그러셨어요? 네, 한 번도 안 나고 전화 연결- 전화도 안 했어요. 전화 연결도? 그러니까 섭외가 뭐 계속 그 전화로도 하자 그랬는데 안 했어요. 뭐 대구 선거에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후원금 얻기 위해 많이 가잖아요. 근데 뭐
거기 가지 말고 후원금 한번 다 채워보자 해서 다 채웠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 다른 분들도 용기 얻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좀 지지층 결집하고 뭐 후원금 채우고 하려면은 조금 그런 데 가서 눈치 보고 노래 시키면 노래하고 뭐 이러지 않아도 마지막에 그래도 전국에 계신 지지자분들이 전화 돌려주시고 결집 충분히 해주셨고 후원금도 다 모아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 안 통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정도를 걸었는데 어쨌든 패하잖아요. 빠른 길로 가고 싶은 욕망이 드는 게 제 이해는 돼요.